그럼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이슈 어디에서 가져오셨나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 방문했는데 거기서 중요한 여러 가지를 갖다가 체결을 했지만 특별히 블룸버그가 이제 베트남과 원전 협력을 하기로 했다는 부분을 적시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어제는 이제 인도 방산이었다면 오늘은 베트남 원전이네요. 뭐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근데 이제 베트남이 원전을 개발을 한다는 점이 좀 이채로운데 그게 사실 베트남이라고 하면 우리가 베트남 전쟁을 좀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뭐 한때는 좀 약간 적대적인 사이였는데 이제는 뭐 아예 정책적으로는 그런 긴장감이 좀 풀린 모습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엄청난 공장을 짓고 그렇죠. 다른 방식으로도 베트남과 협력하는 것은 그나마 뭐 이해가 되지만 원전을 갖고 베트남과 이제 협력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채롭고 우리에게도 뭔가 주의할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전이란 거는 전기를 갖다 뽑아낼 수 있는 가장 중력한 대안이긴 하지만 동시에 원전하면 또 무엇이 떠오릅니까? 원자폭탄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원자폭탄을 개발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을 갖다가 마련할 수 있으려면 원전이 있어야 되니까 플루토늄이라든지 우라늄 235에서 237로 농축한다는 그런 것도 다 원전이 있어야 되겠지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베트남에다가 우리에게 원전을 주고 거꾸로 베트남도 우리에게 원전을 달라고 요구했던 자체가 과거에 치열한 전쟁을 벌였던 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이채롭다. 그만큼 베트남도 이 전력 공급에서는 되게 절박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의 인구가 1억 명입니다. 인구 1억 명을 갖다가 엄청나게 발전시키려면 결국 산업화, 공업화를 가야 되는데 삼성전자, 그다음에 현대그룹 또 이제 거기다 조선소를 지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산업화, 공업화를 하려고 하면 근간이 무엇입니까? 전기가 있어야 되죠. 전기를 있어야 된다는 이 차원에서 베트남도 수시로 전기를 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게 그래서 원전을 갖다 지어달라고 손을 내밀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러시아에도 마찬가지로 원전 기업이 있잖아요. 굳이 거기를 택하지 않고 우리를 택한 이유가 또 궁금하네요. 예, 맞습니다. 이 점도 중요한데요. 러시아의 대표적인 이제 원전 기업이 로사톰이라고 있습니다. 로사톰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번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러시아를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이 또 러시아 대신에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도 중요하게 여겨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왜 러시아 대신 우리가 선택했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서방이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대규모 원전을 지으려면은 수십 조의 이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러시아가 헝가리에다 원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헝가리도 역시 같은 친러시아 국가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러시아에다 손을 내면서 원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러시아가 자금이 없다 보니까 어디다가 자금을 융통하려고 손을 내밀었는지 아십니까? EU에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무려 100억 유로를. 그러니까 EU에서는 아니 황당한 어처구니가 없죠. 너네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 숙대에서 만들었는데 우리한테 전쟁 일으켰는데 너네가 우리가 원전을 지어달라고 100억 유로를 달라고? 그 당연히 기각당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베트남 입장에서는 굳이 또다시 러시아에게 내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원전을 지으려면 대규모 자금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원전을 지으려면 원자로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 가지 공급망도 있어야 됩니다. 부품도 있어야 됩니다. 부품을 조달하는데 서방 제재 때문에 조달하는데 용이하지 않다는 점도 베트남의 판단할 걸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손을 내밀었고 이 점은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세계 곳곳에서 원전을 지어야 되는데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국가는 5개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프랑스, 한국, 미국입니다. 한국, 미국을 한 팀으로 본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갖다가 배제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2파전이다. 이런 가운데서 베트남이 우리에게 원전을 지어달라고 손을 내밀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우리 원전은 뭐 동유럽이나 중동 쪽에서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베트남 원전이라는 길이 또 열렸으니까 주가도 그만큼 크게 좀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다. 체크해 볼까요? 예. 그래서 어제 사실 알려진 우리나라 주가를 보면은 당연히 두산에너지가 대장주니까 두산에너지가 많이 올랐습니다. 5.74% 올랐고 그다음 BHI 회수를 해서 다시 뽑아내는 그 BHR은 3.3%, 한전 KPS, 한전 기술, 한전 관련된 종목들도 4%, 3%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해당 소식이 실제도 실체가 있었다는 걸 시장도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